작가님 아까 저랑 이렇게 많이 이야기 나누셨는데 나누다 보니까 작가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작가님 소개 여기 오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에게 비밀스러운 그림책을 쓰고 그린 이동현 작가라고 합니다. 저는 79년생이고 경기도 안양시에서 태어났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저는 그림을 그린 사람도 아니고 그림 관련 대학이나 글 쓰는 대학을 안 사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저를 이렇게 나타낼 게 없다 보니 자기소개에 항상 나이나 제가 태어난 지역을 말하게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하려고 생각했던 직업은 과학자나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가장 열심히 다녔던 학원도 컴퓨터 학원이고 거기서 처음 이런 프로그램도 배우고 그래서 대학은 그런 컴퓨터 관련 대학을 갔는데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집에 어머니가 사준 전래동화책이나 그런 문학 관련 서적을 되게 재밌게 읽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거 때문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그런 창작 활동에 관심이 많았지만 저희 어머니는 그럼 돈 못 번다고 예술가하고 힘든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굉장히 다른 수학 공부를 하고 막 되게 미술학 한 번 좀 보내달라고 막 하는데 되게 매몰차게 과외를 시키시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되게 아쉽기도 해요. 왜냐면 그림이나 글이라는 건 꼭 배운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제가 그때 쓰고 싶고 그리고 싶었으면 그냥 했으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남자라면 인생에 한 번의 터닝 포인트가 오는데 그때가 군대를 가는 거였어요. 그때 군대 갈 때 아버지 어머님한테 딱 말씀을 드렸죠. 군대에 갔다 오면 저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부모님이 군대 간 아들에게 뭐를 허락 안 해주시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렇게 돼서 군대를 갔다 나와서 처음 그림을 배우게 된 게 저기 두 번째 칸에 앉으신 저 형님한테 만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이 근처에 있는 천호동에서요. 저 형님도 지금도 그림 작업을 하시고 작품을 하시는 분인데 그때 인연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고 그때 처음 저 형님한테 그림의 기초를 배우고 그리고 일러스트 학원이 한창 그때 유행을 했어요. 그때 전집이라든가 그림책이라든가 이런 학습지 같은 게 많이 생겨서 굉장히 그림 그리는 직업을 많이 필요하게 됐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그때 컴퓨터도 많이 보급되고 그리고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도 이렇게 많이 보급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이데이를 나오지 않고 컴퓨터를 잘해도 뭔가 그림을 배울 수 있을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한 거는 그런 컴퓨터로 그림 그리는 걸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열심히 했으나 결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그림을 안 그려보는 사람이 컴퓨터만 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그림이 안 나와서 또 30살쯤이 돼서야 처음 물감을 이렇게 써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처음 그림책이라는 걸 만나게 됐어요. 30살이 돼서. 그때 처음 만나 되게 충격을 먹었던 그림책이 존버니의 지각대장 돈입니다. 되게 지각대장 돈입니다. 그리고 앤서니 브라운드 돼지책도 있고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는데 되게 어렸을 때 본 아동 동화책은 홍지팥쥐나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았지 되게 이렇게 돼지책 같은 건 되게 메시지가 약간 충격적이었거든요. 되게 그런 책을 보면 이런 그림책도 있어? 하면서 되게 놀라기도 하고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그림책이 좋아서 굉장히 오랜 기간 작업을 했는데 결국은 굉장히 오랜 기간 저에 대해서 고민하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고민하다가 드디어 나온 책이 나에겐 비밀이 있어라는 책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뒤늦게 진로를 바꾸셔서 아동문화 쪽으로 가는 길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작가님이 첫 발간하신 그림체 나에겐 비밀이 있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예. 나에게는 비밀이 있어라는 책은 그 망고라는 캐릭터가 처음에 나오는데 얘는 망고인 척하는 사실 아보카도거든요. 그게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면 사실 저도 작가를 준비하는 동안 굉장히 그 많은 선생님들과 만나고 작가님들 만나고 그랬는데 제 작품이 이렇게 잘 안 되니까 그 되게 그 다른 작가님이 한 얘기나 아니면은 뭐랄까 그 뭔가 좀 있어 보이는 행동을 한다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되게 많이 한 적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건 공허하고 결국 저 자신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나는 뭐를 좋아할까? 나는 어떤 사람이지? 되게 고민하다 보니까 되게 그럴 때 남처럼 행복했던 저의 모습도 떠올리고 그리고 되게 제가 요리를 좀 좋아하거든요.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작품이 안 되면 요리를 해요, 장을 봐서. 근데 너무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좀 건강이 안 좋아져서 다이어트를 할 수밖에 없게 돼서 병아리콩 아보카도 샐러드라는 걸 해먹었어요. 근데 거기 등장 아보카도가 있는데 되게 그거를 사러 이렇게 갔다가 아보카도 옆에 이렇게 망고가 같이 전시되어 있는 걸 봤는데 우연히 이런 게 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다가 이 이야기가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이거 자체가 제가 좋아하는 걸 찾다가 시작했어요. 되게 처음에 이 아보카도 망고 얘기를 보면은 이 이야기가 굉장히 달라요. 체리도 나오지 않고 거기서는 아보카도 방울토마토 샐러드이기 때문에 방울토마토가 나와요. 근데 그걸 이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 되게 작품 활동하는 그 선생님이나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책이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굉장히 제 얘기를 쓴 것 같아서 출간이 돼서 굉장히 기뻤어요. 되게 처음에는 작가가 되고 싶어서 되게 유명한 작가의 작품처럼 환경보호나 뭔가 이렇게 되게 굉장히 큰 사회적 얘기나 되게 그런 뭔가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출간하게 된 거는 제가 고민하고 제가 느끼고 제가 실패를 경험하고 제가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 생각했던 내용이 결국 저는 제 첫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내용이 되게 궁금하고 정말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2022년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 선정도서로 선정되셨잖아요. 그때 마음이 어떠셨나요? 진짜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총 그림책을 준비하고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했던 시간이 그 공모전 내고 하는 시간이 10년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뭐 학원도 다니고 작가님도 만나고 그러다 보면은 되게 많은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선정 사업 됐다고 되게 기뻐하시는 걸 보고 제가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여기 굉장히 많은 출판사가 있고 그 굉장히 많은 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정됐다고 그 편집자님이 딱 연락 왔을 때 그때 너무 기뻐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북토크도 저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렇게 문학 나눔에서 이렇게 북토크를 해줘서 이렇게 독자님이나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기회가 생겨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선정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나에게 비밀이 있어를 통해 작가님이 독자들, 특히 아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좀 전에도 그 책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은 나를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된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핸드폰 같은 걸 보고 되게 뭐랄까 경쟁을 하기도 하고 제 조카만 해도 지금 학원을 3개씩 다니거든요. 되게 그렇다 보면은 이렇게 남하고 비교할 때도 있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비교를 많이 할 때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작가가 늦게 되다 보니까 미혼이고, 왜 난 결혼을 못해서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왜 이렇게 변변한 직장을 갖지 왜 하필 그림책을 하겠다고 해서 막 이렇듯이 남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삶의 긍정적인 메시지보다는 우울하게 만들거나 되게 안 좋은 영향을 주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약간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도 가본 적도 있고 그 약물도 치료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했던 게 좀 저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뭘 잘하지? 나는 나의 장점은 뭘까? 그리고 나는 이런 걸 못할 수 있어. 하지만 이런 걸 잘하는 사람하고 협업을 해서 솔직히 이 나에겐 비밀에서 초기의 더미북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좋겠지만 굉장히 많은 편집자님과 출판사의 그런 디자인과 편집이 들어가서 이런 책이 완성된 거거든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작가라도 굉장히 맞춤법을 많이 틀릴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를 먼저 쓰는 편이에요. 되게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모두 다르고 내 장점이 뭔지 모르고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고민한 것 중에 행복하고 싶었어요. 그 목표가 행복하고 싶었는데 되게 그림을 그리면 행복하겠다는 걸 그 25살 넘어서야 찾아서 그 길로 쭉 오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책을 냈다고 완전 다 행복한 게 아니라 또 무슨 제가 바라는 뭔가가 생기고 그러지만 굉장히 그런 거를 찾고 찾아가는 과정이 요새 어린애들에게 과연 그리고 이 책을 읽는 독자 친구들에게 과연 그런 것들을 스스로 찾고 선택하는 걸 알려주기보다는 뭔가 잘해야 되고 뭔가 목표를 성공해야 되고 이런 것만 알려주지 않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되게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선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저 같은 경우도 되게 그거를 저는 굉장히 많은 작품에 활용하고 싶은데 선택을 하고 실패를 하고 잘못된 환경을 풀어나가는 능력을 가져야지 그 자기의 길을 찾고 그러지 다른 사람이 선택해주고 다른 사람이 이게 좋아하고 남이 이렇게 하는 것만 그렇게 흉내내고 따라간다면 정말 힘들고 괴로웠을 때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아니면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그거를 이렇게 고치고 돌파해 나오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과연 생길까? 라는 그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그림책이 나오기까지 다른 작업도 많이 해봤어요. 일러스트레이션이랑 웹툰도 도전해보고 굉장히 많이 도전을 해봤지만 공모전에서 떨어진다든가 실패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실패 속에서도 배움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결국은 결과물을 내게 됐는데 그거를 약간 다른 작품을 하더라도 저는 친구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실패해도 괜찮아. 네가 좋아하는 걸 하고 그리고 너 자신을 돌아보고 너 자신을 생각해봐 이런 얘기를 꼭 아이들에게 해주고 그리고 아이들을 만나는 기회가 되더라도 그 친구들하고 수업을 할 때도 실패해도 괜찮아. 심지어 최근에도 4학년 5학년 친구들하고 책 만들기 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 되게 잘 그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림을 못 그린 친구는 9학년 친구들이죠. 1, 2학년 친구들은 거침없어요 그냥. 이게 막 똥을 그려놓고 너무 이쁘지 선생님 하고 막 그러는 것 자체가 근데 왜 더 많이 느끼고 배우고 하는 친구들일수록 왜 두려워하고 틀리고 못하는 걸 두려워하는 걸까? 그런 거를 되게 고민해서 만든 책이 나에겐 비밀 속이기도 하고 제가 계속 만들어가고 싶은 이야기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아빠다 보니까 제 아이도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작가님 아까 특별한 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작가님은 어떻게 그렇게 아동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신 건지 그게 정말 궁금해요. 그게 굉장히 늦었던 것 같아요. 되게
아동문학은 어린애들이 보는 책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수익을 내고자 하고 고민했을 때 일러스트레이션의 샵파랑 동화책에 추가로 들어가는 그림 같은 거를 그걸 알려주는 학원이나 그런 게 좀 많았어요. 그때 이렇게 학습지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접근하게 됐지만 되게 그때 만난 책들은 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외국 작가님들 책들도 있고 국내 작가님들 책들도 있는데 굉장히 심오하기도 하고 어른이 봐도 되게 그 돌아볼 수 있고 그런 작품을 접하게 되니까 아동문학에 굉장히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 그 뒤로 굉장히 꾸준히 도서관이나 아니면 그걸 구매해서 그런 아동문학 도서나 그런 걸 많이 읽은 편이기도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좀 놀라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기도 해요. 굉장히 다양한 문학들인데 굉장히 다행히 그 교훈만 알려주는 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훈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 다양한 책들을 접할 기회를 그 아이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진다면 더 많은 좋은 아동문학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아동문학이 가지고 있는 매력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특히 쉬운데 재미있어야 된다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재미없으면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또 조금만 학년이 높아지고 그래도 그 쉬운 게 너무 단순하거나 너무 바쁜 거면은 금방 흥미를 잊어버려요. 저 같은 경우도 작품 하면서 그런 거를 굉장히 생각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은 좋으면 여러 번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책에서도 장면을 보면은 자, 이렇게 큰 페이지의 장면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재밌게 다시 볼 수 있게 재미있는 것을 많이 생각해서 넣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제가 어린 친구들이 읽잖아 그런 책들에서도 많이 있는 거. 앤서니 브라운의 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이런 요소가 숨어 있거든요. 그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배우고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저희는 아동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매력을 느끼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유치하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유치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되게 저가 젊었을 때는 유치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 학교 끝나면 막 그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막 그 곤충 잡으러 막 그 풀밭 뛰어다니고 막 되게 막 그 쭈쭈바 하나 뺏어먹으면 되게 그런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 조카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유치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되게 말도 그 놀기보다는 막 되게 뭐 학원을 가야 된다든지 삼촌은 왜 그렇게 하고 있었는지 막 이런 대답을 던지는데 좀 유치함이라는 걸 안 좋은 말이라고보단 동심이나 창의력, 순수함처럼 굉장히 좋고 필요한 단어인데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최근에도 전 솔직히 사회나 뉴스에 관심이 많아서 초등학교에 의대반이 생겼다는 게 학원을 보고 약간 더 충격을 먹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진짜 저도 이런 작품을 하게 된 것 중에 굉장히 나이들 들어오면서도 경험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실패를 안 하고 성공만 하고 뭔가 원하는 것만 다 이뤘다면 절대 나에겐 비밀이 있으란 책은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되게 유치하고 순수할 수 있을 나이 때 그걸 즐길 수 있는 환경과 사회를 어른들이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작품을 해서 친구들이 이 책을 보고 그런 창의력이나 순수함이나 유치함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유치하다는 걸 굳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겠네요. 부정적이면 안 되죠.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가님이 아동문학 도서를 집필하는데 노하우 또는 루틴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아직 한 작품뿐이 책을 내지 않아서 굉장히 첫 작품을 하면서 이렇게 출판사와 커뮤니케이션 한다든가 되게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우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특별한 루틴이 없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제가 봤을 때도 되게 재밌어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제가 제 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여러 번 보거든요. 근데 보면 볼수록 그 재미나 흥미가 떨어지게 되고 이게 애들이 좋아할까 되게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더 재미를 찾게 되고 재미가 있어야 본다고 생각해서 그 루틴이라기보다 아직은 그런 생각을 딱 기준으로 잡고 내가 봤을 때도 재밌으면 애들이 재밌어야 할까? 그래서 더 그런 걸 고민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여러 번 작업을 수정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나이 있는 독자들님하고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 어린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으면 굉장히 멀거나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꼭 참석하려고 해요. 왜냐면 진짜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는 진짜 아이들을 만나야지 알 수 있고 제가 아이들 있던 시절하고 요새의 아이들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재미없는 작업을 하다 보면 예. 가끔은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것 같은데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소하고 계신가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저는 요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샌드위치를 만든다는 거 이런 걸 좀 좋아해서 국수를 삶는 그런 거 좋아해서 되게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런 걸 좀 해서 가족들하고 같이 먹는다거나 그래서 처음에 실패를 많이 해서 많은 요리 재료를 버렸습니다. 심지어 많이 했는데 부모님이 하나도 안 드셔서 음식물 쓰레기가 된 그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놓은 적도 있어요. 되게 아쉽고 나 맛있는데 왜 그러지? 해가지고 근데 계속 요리 같은 것도 실패를 하고 하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그리고 작가도 생각보다 체력이 많이 필요해서 걷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 음악을 들으면서 많이 걸을 때는 2시간 정도까지 안양천길 따라 이렇게 한강까지 쭉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 보면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그 친구 산책하기도 하고 근데 결국은 가장 스트레스를 잘 풀리는 방법은 좋은 글과 그림을 그리니 그게 안 나와서 안 풀리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더 좀 앉아서 하도록 노력하는데 잘 안 되면 꼭 그렇게 뭔가를 만들어 먹거나 합니다. 작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에겐 비밀이 있어 그림책도 그렇고 음식에서 영감을 많이 얻으시는 것 같은데요. 다음 책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참 궁금합니다. 그러면 최근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주제나 이슈는 무엇인가요? 솔직히 나에겐 비밀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렇게 감추는 얘기를 했지만 이걸 통해서 저는 그 얘기는 좀 끝났다고 생각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좀 이건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지금 나에겐 비밀에서 후속작을 준비하고 있긴 한데 원래는 다른 걸 하려고 했는데 아마 약간은 친구와의 관계나 나 자신과 대인 간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되게 나 자신도 사랑하지만 되게 나를 사랑할 때 주변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있다면 더욱 행복하고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도전하고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심이 요새 많아가지고 그거에 관련된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책의 주제가 될 수 있듯이 아무래도 작가님이 써보니까 다음 책의 주제도 굉장히 잘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동문학 작가로서 사랑하는 작가님이 관객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아동 문학이긴 하지만 굉장히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은데 아이들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 좋은 작업을 보여주고 좋은 책을 보여주다 보면 오히려 어른들이 거기에 빠져드시더라고요. 그만큼 저도 이렇게 늦게 시작했지만 우리나라의 그림책이란 이런 장르와 이런 아동문학이 굉장히 저변에 깔린 게 채 30년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좋은 작품들을 그 30년대에 수입해가지고 웬만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그림책이 우리나라에 다 나와있어요. 그리고 아동문학 작품도. 그렇듯이 이런 아동문학도 되게 요새 아이들이 빨리 크고 되게 성장하다 보니까 핸드폰이나 태블릿 같은 거 즐겁게 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책값이 계속 많이 비싸져서 그건 되게 걱정됩니다. 네, 이렇게 좋은 말씀, 좋은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나에게 비밀이 있어 그림책도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아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작가님과 이야기를 마치며 이어 관객분들과 Q&A 타임을 가져보겠습니다. 혹시 나는 작가 이벤트의 글귀를 아직 적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이 끝나신 분은 포스트잇을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찾아서 폰보드에 부착하고 작가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작가 이벤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스태프가 나눠드리는 포스트잇 종이에 자신만의 글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글귀를 적어주셔도 되고 시를 적어주셔도 되고 참고로 지난 북토크 행사 때는 작가님께 노래 추천을 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Q&A 시간 동안 자유롭게 글을 적어주시고 저희 스태프가 수합한 후 작가님께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글귀를 선정해 주시게 됩니다. 이제부터 관객분들 중 이동현 작가님에게 궁금한 질문이 있다면 손을 들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작가님께 궁금한 부분은 지금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은 답변을 해주신다고 하시니 궁금한 부분은 많이 여쭤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서 우선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존 버닝맨 그리고 앤서니 브라운 그림책 같은 경우에 그걸 처음 보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약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라서 그 그림에서 배울 점과 그거를 모작해보기 위해서 추천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림보다 내용에 굉장히 빠져들기도 하고 솔직히 제 그 인스타에 이렇게 보면 존버닝맨 모작한 작업 굉장히 많이 올라있습니다. 지금 컴퓨터로 이렇게 깔끔한 그림을 그리지만 저는 굉장히 수작업 할 때 그럴 때 보면 약간 지저분하게 막 아이처럼 손으로 그리기도 하고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알게 된 작가님이다 보니 최근에 돌아가셨을 때도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더 많은 좋은 작가님들을 만나기에 그 뒤로 더 많은 책들을 읽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인스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나도 작가에 참여하시면은 작가님 사인본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 작가님 책에는 인스타 주소도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인스타에 팔로우 하셔서 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이제 나도 작가 준비 부탁드리고요. 또 혹시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네.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아니, 제가 네. 저도 요리에 흥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요. 스트레스를 풀 때 요리를 할 수가 있는데 좀 사소한 부분이지만 요리하실 때 레시피를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요새는 굉장히 인터넷이나 발달되어 있어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블로그에. 그래서 심지어 실패한 또명꿍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본 편이라서 굉장히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제가 학원을 다녔거나 뭐 이렇게 그 형님한테 배우러 갔을 때는 그런 그림이나 뭐 요리에 관한 걸 하려면 책을 사거나 뭔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림을 그린다거나 이런 것도 유튜브 같은 것만 찾아봐도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내가 늦었거나 뭐 나이가 많다 이런 걸 떠나서 진짜 뭔가 해보고 싶으면 도전한다는 건 굉장히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하실 분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발표하실 때 지금 처음 그 만화를 그리게 됐을 때 이제 스승님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그분을 만나게 되신 게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때도 그림을 배우고 싶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인터넷 뭐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만화방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우연히 인터넷에서 형님이 그 문화생을 구한다고 올려놓으신 걸 봐서 안양에 사는데 제가 천호동까지 출퇴근을 2년을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배운 인연으로 지금까지도 이렇게 서로 그림에 대한 조언을 하고 작품에 대한 조언을 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인연이네요. 네. 저 그러면 이제 혹시 포스트잇에 다 모였나요? 혹시 작성 중이신 분 더 있으실까요? 자, 그럼 지금 이제 포스트잇을 받으면요, 작가님께서 그 마음에 드는 글귀를 3가지 뽑아주시면 됩니다. 세 개 뽑으면 되나요? 우선은 하나 뽑으셔가지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낭독해 주시면은, 네, 되게 이 투박한 글씨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난 문외한입니다. 건실하고 순수한 작가님의 말씀을 듣고 비밀이 궁금합니다. 비밀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입니까? 해당 글귀를 적은 이 첫 번째 나는 작가 당첨되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이동현 작가님이 집필한 도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 예. 좀 이따. 예. 잠시 뒤에 예.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두 번째 부탁드립니다. 네, 낭독 부탁드립니다. 선택하고 결정하고 실패하곤 앞으로 도움이 되는 암으로 승화시킨 내용입니다. 어떤 분이죠? 네, 지금 해당 글귀를 적은 두 번째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죠? 이거 쓰신 분? 지금 한 분이 오셨는데. 네, 그러면 우선은 잠깐 보류하고 다음 글귀 부탁드립니다. 네, 낭독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아유 덥다. 마을 공원의 폭포수에 아이들이 물장 붙이네. 아유 덥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손 선풍기 놀이를 하네. 아유 덥다. 먹구름이 보이더니 소나기가 쏟아지네.
어떤 분입니까? 지금 당첨된 분은 이따가 나에게 비밀이 있어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선택하고 경청하고 실패하고 함으로써 도움이 되는 됨을 알므로 승화시킨 내용이요. 혹시 이 글 쓰신 분 안 계실까요? 네. 저기 계시구나. 네, 이따가 지금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동현 작가님의 나는 작가 이벤트에 아쉽게 당첨되지 못하신 분들은 이어지는 두 번째 작가님의 나는 작가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줘 북토크에 응해주신 이동현 작가님을 위해 다시 한번 감사와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